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가정의 안정적인 소득은요,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족 보장 설계는 가정의 경제 활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고령화로 인해서 기존과 좀 다른 의미의 보장 설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일거삼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신보험 잘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수술 플랜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통해서 실속 있는 보험 준비로 나와 내 가족 든든하게 미래를 설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내 생명과도 같은 종신보험 어떻게 해야지 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달까지만 특별히 유리한 종신보험 있다고 합니다. 이성열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선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종신보험하게 되면 저희 예전에 많은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그냥 일반 종신, CI 종신, 등등등, 변액 종신, 이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종신보험 안 좋다고 막 그러는데 왜 종신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하냐? 제가 오늘 강의할 이 종신보험은 저희가 살면서 사망담보도 하지만 이 저축성도 좀 띄는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신보험이라고 하게 되면은 손해보험에서는 없죠. 손해보험에서는 종신보험을 판매를 하진 않습니다. 이 생명보험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이 사망보험금을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종신토록 보장하는 보험이죠.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수령을 안 할 시에는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상품이 이 종신보험입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의 종류는 일반 종신보험하고 변액 종신보험, 그리고 이 중간에 CI 종신보험, 여기 CI 종신보험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특약이 들어가는 거죠. 특약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틀려서 이제 종신보험이 이제 틀려지게 되는데,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분들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종신보험에서는 딱 특약을 절대 넣으시면 안 되시고요. 딱 주계약만 가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약을 넣으시게 되면 이 특약은 100% 소멸이 되시는 거죠. 100% 소멸이 되시고 이 주계약에 대해서만 이제 이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3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지 환급금을 확인하셨을 경우에 나 해지 환급금이 왜 100%가 돌아오지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특약이 좀 많이 들어있으신 겁니다. 특약이 많이 들어있으시기 때문에 100% 해지환급금이 100%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종신보험 안에는 이 유니버셜 기능, 이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건 대출이 아니시고요.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이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뭐 회사들마다 틀리지만 1년에 뭐 어떤 회사는 뭐 4회, 어떤 회사는 12회까지 이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대출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인출을 하실 때 뭐 보험회사에 딱 나 중도 인출 해주세요 하게 되게 되면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이 대출로 유도를 하는데요. 이 대출을 절대 받으시면 안 되시고 돈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중도 인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회사들마다 뭐 50%에서 뭐 80%까지 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떠한 보험을 가입해서 해외에 있는지 그걸 한번 보셔서 회사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게 이 종신보험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못 먹고 못 살 경우 못 살 때 뭐 70년대 뭐 80년대 초반까지는요 이 종신보험이 되게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효자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이 기대수명이라 그래서 기대수명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 평균 수명이라 그러죠. 평균 수명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기대수명 같은 경우는 뭐 2018년도로 보게 되면 82.7세, 79.7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균 한 6세 정도가 기대 수명이 되는 겁니다. 이 기대 수명이랑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종신보험은 이 사망 담보를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거나 하실 경우에도 지금은 질병으로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의사들이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살면서 우리가 그러면 종신보험 왜 가입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종신보험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30대에 뭐 새내기 부부들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제 태어날 겁니다. 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경우에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하죠. 그럼 평균 25세에서 한 30세까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돌봐줘야 될 나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자녀들이 성장할 때 내가 혹시나 뭐 교통사고가 당하든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종신보험을 갖고 노후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종신보험은 꼭 필요한가? 라고 하시게 되면 이게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나 뭐 제가 상담을 할 때나 이 예시를 드는데요.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이제 뭐 제가 아시는 이제 경기도의 A씨가 보험 리모델링 중에 이 5살과 이제 3살 된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많이 한다는 걸 아시고 이제 보장성 보험을 이제 리모델링 하던 중에 이 보장성 보험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좀 필요성에 의해서 가입을 하셨지만 뭐 보험료 대비 그렇게까지 보장이 많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료를 좀 줄여드리고요. 제가 아이들이 어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줄여드린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드렸는데 이때 가입을 해드릴 때도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종신보험 가입하신 후에 4개월 후에 병원을 가셨어요. 근데 응급실을 이제 가셨는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췌장암이라는 게 그 어떠한 그 뭐 저희가 뭐 살면서 그 아픈 거를 못 느끼시죠? 췌장암이라는 게. 근데 이분은 뭐 소화불량은 조금 있었다고 하셨지만 이 병원을 가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후 1개월, 한 달 정도 좀 지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분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한 2달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뭐 고맙다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게 좀 제가 듣기에는 이게 고마운 일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럴 때 그 보장성 보험료 좀 내려드리고 이런 종신보험을 조금 가입을 해드릴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때는 저희도 약간의 그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저희도 좀 리모델링을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시를 또 한 가지를 더 들어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2004년도 아주 옛날에 가입을 하신 보험입니다. 요 주계약 1억짜리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변액 종신으로 가입을 하실지 일반 종신으로 가입을 하실지 이제 고민을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반 종신으로 권해드렸는데요. 납기는 15년 납을 하시고 현재는 납기가 끝난 상태세요. 그리고 자녀는 이제 외동딸 하나가 있고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월 납입액이 한 20만 원 가량이었고요. 현재 납입한 총 금액은 한 3,600만 원 정도인데요. 현재 이제 해지한다고 해도 납입한 금액 이상의 이제 해지한 금액이 발생을 하고 이 65세에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 납입 금액보다 한 183%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었어요.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가 변액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게 되면 이 정도의 수익은 안 나옵니다. 이 변액이라는 건 변액 가입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이 변액보험, 변액종신 같은 경우는 변액이라는 건 변하는 액수, 뭐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변하는 액수인데요. 이 변액은 보험사에서 일단 수수료로 좀 많이 띱니다. 수수료를 일단 선수수료를 띄는데요. 10에서 한 15% 정도를 띄고 이제 이거 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고 뭐 인덱스 펀드 아니면 뭐 채권 요걸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건데요. 이 주식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뭐 올라가겠지만 지금 주식 시장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2,000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변액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다 하게 되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선수수료를 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에서 10%에서 15%를 벌어들여야 돼요. 아니면 뭐 채권도 있겠지만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10에서 15% 벌기가 정말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변액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실 때 상당히 좀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시거나 그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아니신 경우에는 변액 종신은 그렇게까지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저는 그냥 사망보험금만 갖고 애가 클 때까지 사망보험금만 갖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정기보험이 싸다고 하는데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이제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정기보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신보험의 장단점과 이 정기보험의 장단점을 보면 종신보험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망보장을 받습니다. 보장을 받지만 이 정기보험은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에 언제 몇 살 때 가입을 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10년 또는 정기납 또는 65세까지의 이 그 가입이 가능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종신보험은 만기 이후에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건 현재 나와 있는 그 종신보험이 10년 납, 10년 만기짜리는 이 10년째 원금이 보장이 되세요. 근데 옛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10년 납을 하셔도
한 15에서 한 17, 18년 정도가 되면 원금이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기보험은 이제 100% 소멸성. 그리고 요즘 또 나온 정기보험이 또 있지만 좀 보험료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그 만기 때 뭐 해지한금이 조금 돌려드리는 정기보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신보험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단점이라고 꼭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보험료가 비싸다. 근데 비싼 만큼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세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고요. 정기보험료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의 장점은 공시율과 최저보증이 나눠져 있고요. 또는 확정금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이 종신보험이 공시율로 돌아가는지, 공시율에서 최저보증형인지 아니면 확정금리형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예전에 가입하셨던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최저보증형일 거고요. 요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확정금리형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확정금리, 연복리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하지만 이 종신보험과 이 정기보험은 절대 저축성 보험은 아니세요. 저축성 보험은 아니시지만 요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 형태도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4월 1일자로 보험회사들이 예정이율을 내렸죠. 0.25% 정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율도 내렸고 뭐 대출 이율도 다 내렸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들이 이 예정이율을 안 내리게 되면 뭐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당연히 이 예정이율을 내렸습니다. 이 예정이율을 내리게 되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4월 1일자로 인해서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조금씩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A라는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A라는 회사는 이번 달까지, 이번 달이라고 해도 뭐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지만 이번 달까지는 이 예정이율을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5월 1일자로 예정이율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주보험, 그러니까 그 주계약이죠. 이 주계약 이 5천만 원을 이제 남자 30세 남자분이 10년 납으로 이 종신을 가입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게 변하느냐. 이거는 이제 단점은요. 10년 안에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 환급금은 제로입니다. 해지 환급금은 제로가 되시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잘 생각하고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하지만 이 종신보험이든 저축보험이든 등등 이 보험은 꼭 저는 10년 납으로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10년 정도는 사람들이 납입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이 되면 15년, 뭐 20년 어떤 분들은 정기 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요, 저희가 통계학으로 보게 되면 해지 그 안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10년 동안은 이거를 꾸준하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요. 보면 한 7% 정도는 10년 납은 꾸준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꼭 10년 납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자체는 10년 안에는 뭐 해지환급이 제로지만 10년 이후에 내가 그냥 이 보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그냥 해지할래라고 하시게 되게 되면 이 저축보다 더 많은 이율을 드립니다. 이 116%. 내가 낸 돈보다 16.4%를 이율을 더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저축을 하시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납입을 하셨다고 하셔도 이자가 한 8만 원 정도가 되십니다. 여기서 15.4%를 또 세금을 떼시게 되면 얼마 안 되시죠. 근데 요거를 뭐 예를 이자를 안 뗀다고 치더라도 8만 원 10년이면 80만 원밖에 안 되세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살면서 사망보험금인 그 사망 담보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이 환급률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30세가 되신 분이 65세 때 10년만 납입을 하시고 이 보험이 나는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65세 때 내가 연금 전환을 할래 아니면 내가 한꺼번에 찾을래 했을 경우에는 내가 낸 돈보다 200% 내가 낸 돈 배를 드리는 거죠. 원금은 3,060만 원이지만 해지한금이 6천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사망보험으로 가져갈래. 여기 이 회사의 특징은 이 사망보험금이 자체가 체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망보험금으로 계속 가져가시게 되면 1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요. 아니면 내가 나중에 목돈으로 그냥 뭐 좀 마련을 하란다 하시게 되면 내가 낸 돈의 2배 이상을 받아갈 수가 있으신 종신보험이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25년째에도 146%, 한 50% 정도를 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신보험과 이 정기보험에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종신보험 자체 올납입 보험료가 25만 5천 원이고요. 10년만 딱 납입을 하시게 되면 총 납입 금액이 3,060만 원이세요. 이 65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203%를 들려서 환급액 6,20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거고요. 정기보험은 그냥 순수 정기보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멸성으로. 정기보험 보험료는 5만 6천 원 정도가 되시는 거고요. 총 납입은 680만 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680만 원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환급률이 빵입니다. 빵.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680만 원을 버리고 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 그냥 2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갖고 내가 10년만 꾸준하게 부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종신보험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보시게 되면 종신보험은 환금액이 높은 대신에 보험료가 좀 비싸고요. 10년 안에 해지한금은 제로가 되시는 거고요. 하지만 단 10년 이상을 유지하시게 되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드린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연복리 2.65%로 돌아갑니다. 2.65%로 돌아가고 1일자가 되면 0.25가 내려가기 때문에 2.4%로 연복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0.25 이거 얼마 안 되는 퍼센테이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져가시게 되면 10년, 20년, 30년 가져가시게 되면 퍼센테이지는요 2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율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0.25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0.25 내려가면 상당히 기분 좋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쌓이게 되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0.25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게 되면 자녀들이나 생각하고 한다면은 오늘이나 내일 이 0.25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만기한금이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절대 저축성 보험은 아니십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어린 자녀를 둔 제가 오늘 강의를 한 이 종신보험은 어린 자녀를 둔 이 새내기 부부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게 뭐 2년짜리 뭐 3년짜리 은행에다가 적금을 든다고 생각을 하시 분들도 많겠지만 자녀들이 어리게 되면 이 자녀들은 성장을 할 때까지 대학교까지 아니면 결혼할 때까지 부모들은 당연히 그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정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 2~3년짜리 적금도 괜찮지만 저는 이 종신보험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상당히 저금리 시대죠. 0.75. 이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오늘 제가 강의한 이 종신보험은 이 저금리 시대에 안전한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노후 대비는요. 50대, 60대 때 절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요새는 20대부터도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20대, 30대 이 노후 준비는 빨리 하면 할수록 나중에 크게 편하게 노후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노후 대비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후 준비와 그 저축성을 좀 띈 그 종신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종신보험을 특별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틈새를 노려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 4월 들어서 공시율 모두 내려간 거 아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 공시율이 내려가지 않아서 연복리 2.65%를 확정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노후 대비까지 도와주는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망보장도 가져가면서 저축보다 유리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4월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성일 전문가님, 연복리가 2.6%라고 하셨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이게 정말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정말로 확정적으로 주는 걸까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연복리 2.65%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떤 분은 월복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월복리는 절대 아니시고 연복리입니다. 연복리 2.65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은 몇 군데 생명보험에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A란 보험사만 현재 2.65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게 10년 안에 10년만 계속 끌고 가시게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왜 이 종신보험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10년 안에 해지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만드신 것 같아요. 보험회사들이. 근데 이거는 꼭 10년짜리 10년 납입을 하시게 되면 10년 납입은 무조건 하시게 되면 무조건 이득을 보시는 상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복리 2.65 요거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뭐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이 2.65짜리 A라는 회사로 종신보험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여러분들 2.65% 확정금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품이 쭉 판매가 되면 좋을 텐데 4월까지라고 하셔서요. 그럼 저희가 4월 이후에 가입하면 이렇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좀 안타깝지만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4월 28일이죠. 30일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래갖고 이제 쉬는 날인데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29일 내일까지만 2.65%가 되는 거고요. 1일자로는 2.4가 됩니다. 이 2.4가 되면 지금 현재 많은 보험사들은 다 2.4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2.4로 가입을 하시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2.4로 하셔도 10년째 이제 도래를 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이 A라는 회사는 116.4%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른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한 110% 정도가 됩니다. 이게 뭐 이건 여성 기준이고요. 남성 기준은 한 108%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뭐 날짜는 되게 좀 촉박하지만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락 주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네요. 이틀 안에 조금 서두르시면 2.65%, 2.4% 아니고요.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전부터도 또 종신보험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즘 나오는 종신보험과는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궁금한데 장단점 좀 짚어주시죠. 네, 예전에 뭐 가입하셨던 이 종신보험은 제가 강의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종신보험은 그냥 일반 종신이고 그다음에 CI 종신 여기 안에 특약을 되게 많이 넣으셨어요. 그다음에 변액 종신 뭐 변액은 당연히 지금도 지금도 나오지만 근데 예전 종신보험은 확정금령이 없었습니다. 이 확정금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최저보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저보증 이게 뭐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이 최저보증 자체가 3%짜리도 있었지만 그 이후
하신 분들은 최저 보증이 뭐 1.5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0.5% 최저 보증이 되는 보험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신보험이 도대체 최저 보증이 얼마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요즘 종신보험은 그냥 주계약만, 어떤 분들은 이제 특약을 넣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약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이 주계약만 꼭 넣으시고, 이 주계약이 얼만큼 최저 보증으로 최저 보증 또는 확정 금리로 돌아가느냐라는 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확정 금리도 복리 상품이냐 단리 상품이냐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연복리, 꼭 연복리가 되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 연복리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네, 차이가 있으니까 자세한 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열 전문가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여러분들 종신보험은요, 뒤늦게 준비하지 마시고 특히나 신혼부부분들, 우리 자녀가 어린 분들이 꼭 사망보장과 저축으로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틀 남았죠. 4월까지 유리한 보장 챙기고 싶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빠르게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잠깐씩 열려있는 유리한 보장이 궁금하신 모든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고 좋은 보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들리고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수술 플랜입니다. 김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 뭐 보험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시잖아요. 예. 결국 방송 보시는 이유가 내가 가진 보험을 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꾸며갈 수 있을까인 것 같은데 예. 그 해결책으로 오늘 수술비 보험 좀 준비해 주신 것 같네요. 예, 오늘 수술비 플랜은 이제 종류가 워낙 다양해지고 수술의 종류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장받느냐 이런 점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시술과 수술의 여러 가지 예.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수술비 보험이 매력적인 이유를 좀 몇 예. 가지 꼽아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중복 가입이 가능하시고 또 해당 지급이 되시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제가 많이 가입할수록 많이 받을 쓰실 수가 있으신데 이제 수술비, 내가 수술도 평생 해보지 않았는데 과연 수술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검사도 발달돼 있고 그리고 병원들이 워낙
곳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도 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상만 있으면은 뭐 종양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뭐 절개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시술을 통해 가지고 그 병을 찾아내고 그 제거를 하는 진단 목적에 굉장히 많이 수술이나 시술 등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 내용들 보시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기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게 있어요. 오, 스탠드, 카테터. 일단 스탠드나 카테터는 마이크로관이라고 해서 미세한 관이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약품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그 관 장치를 통해 가지고 뭔가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수술이 불가피해요. 옛날에 담관에 우리 소화기를 분비하는 예. 담관에 이제 돌이 차거나 아니면 담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소화에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데 이 담낭을 제거하려면 예전 과거에는 복부를 열고 오픈을 하고 그리고 예. 관을 들고 담낭을 찾아서 꼬매고 잘라내는 그런 수술법을 사용했었어요. 뭐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좀 무섭지 대형 않습니까? 수술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에 담낭 절제술 같은 경우는 열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하모니 기법이라 해가지고 복강경에다가 미세한 구멍, 배꼽 밑에다 미세한 구멍을 넣어서 그 간 밑에 담낭을 찾아서 붙잡고 자르고 직직 하면은 끝나는 간단한 시술 쪽에 속하거든요. 예. 수술 시간도 10분에서 20분 정도뿐이 안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을 대체하는 의료 기법이라고 해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된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수술로 지급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수술 특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담낭절제술이나 수술을 갖고 있다면 시술이지만 수술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 네. 이렇게 간단한 시술을 하더라도 우리가 네. 수술비 보장을 뭐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물론 담낭 같은 경우는 한번 절제하면은 다시 뭐 자라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일단은 뭐 여기 녹내장이라든지 또는 하지정맥술, 그 경피적 기계의 화학정맥술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하지정맥술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나 또는 아니면은 절제를 통해 가지고 했었지만 요즘은 카테타라고 해서 미세한 관을 넣어서 표정 내 정막에 그 경피적으로 주입을 해요.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예. 그 혈관에다가 넣어서 그 안 되는 부위를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폐색시켜 주거나 아니면 잘 원활하게 정맥이 통할 수 있게끔 해줘서 튀어나온 혈관을 이렇게 딱 완화시켜 주는 그런 기술도 이제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술로서도 인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녹내장이나 또 백내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관련돼서도 이제 방수액이나 아니면은 눈의 혈관 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여러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부위를 제거해 줌으로써 또는 렌즈를 삽입함으로써 이제 수술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런 수술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미세한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백내장 수술도 참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어떤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일단 다빈도 수술 제가 순위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통계 자료에 의한 거고요. 솔직히 백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과에 이제 대부분 수술하는 병원들은 그 백내장으로 수술해서 진짜 큰 수익을 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백내장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백내장 같은 경우는 보험료 청구율이 1위 굉장히 보험회사에서 안과들을 주시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하나 이제 잘 봐라 이렇게 하면서 주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백내장 수술 굉장히 안과 쪽에서 수술 많이 하고 있고 백내장 수술 간단하게 하면은 실손으로도 가능하시지만은 렌즈 삽입이나 그 렌즈 삽입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비용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예. 수술로 되고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술하게 되면 큰 이득이 남게 되는데 보험회사는 이런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손해율이 높은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그 1위로 백내장이 차지했고요. 2위로 보시면 치액 수술, 치질, 치액, 그리고 내치질, 뭐 치질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 실손에서 급여 부분만 내세요. 그리고 과거에 2009년도에 100%짜리 이거 실손 너무 좋아요 깨지 마세요 했던 그런 실손들은 치질이 통원 수술 전부 다 되지 않습니다. 면책입니다. 치질 같은 경우는 예. 되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2010년부터 가입하신 그 실손들은 90%짜리죠. 그거는 치질이 급여 부분만 내세요.
그럼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면은 병원비가 한 2박 3일 동안 5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급여 부분이 한 2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한 30만 원 정도 내 돈 내야 되는데 실수는 되는 줄 알고 딱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술 특약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척추 수술. 척추 시술은 이제 우리 종수술이나 아니면은 재해수술, 생명보험 재해수술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척추를 만약 시술을 통해 낫지 않는다 하면 수술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충추절제술, 맹장절제술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해오고 있고요. 담낭절제 아까 말씀드렸고 슬관전 치환술도 굉장히 많이 하죠. 내시경적인 수술을 많이 하는데 복강경이나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슬관전에 관을 아까 스탠드 같은 관을 삽입해서 그 슬관절에 찢어진 부위나 파손된 부위를 긁어내고 또 약물을 주입해서 슬관절을 완화시키는 그런 수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또 협신증이 있죠. 협신증. 예. 협신증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데 요즘에 협신증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퇴원합니다. 정말 간단해졌네요. 네, 간단해졌죠. 그 관을 삽입해가지고 그 약해진 혈관을 뚫어주거나 늘려주거나 그리고 그 혈관에 심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혈관을 원상태로 만들어주는 협신증 같은 스탠드 삽입술이 굉장히 많이 또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시경 하부 부비동, 그리고 내시경 경비동 담도 수술, 그리고 자궁 절제 수술까지도 굉장히 다빈도 수술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어떤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험 내용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주세요. 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수술비 플랜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는데 각 보험사마다요. 예. 그 특히나 이제 27대, 21대, 뭐 40일대, 그리고 뭐 100일대, 70일대 수술 종류가 이 앞에 27, 21, 40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우리 27까지의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600만 원 줄게 이렇게 정해놓은 거, 뭐 아니면 이 중에 10%를 줄게, 20%를 줄게 정해놓은 거고요. 21대, 40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를 늘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어떤 수술이 뭐 예를 들어서 위궤양에 종양이 생겼는데 어떤 회사는 좀 더 많이 나오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 몇백만 원 나왔는데 어떤 회사는 몇십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수술은 회사마다 그 종류가 다양하고 주는 빈도도 워낙 좀 차이점이 좀 많이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0년 어깨 특정 질병 수술비 중 수술 100일대 수술비 보장까지도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이 종류의 범위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21대뿐만 아니라 100일대까지도 이제 진단금이 2배, 3배, 수술 그 회당 나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뇌혈관, 뇌나 심장, 뭐 성인병 관련된 당뇨, 십이지장, 동맥경화, 뭐 녹내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뭐 담낭, 사타구니, 백내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내장치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도 백내장, 여기 위에도 백내장이 있는데요. 예. 수술 같은 게 보면은요. 보시면 이거 중복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내가 특약에 가입한 만큼 중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다른 수술들도 있습니다. 수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전체적으로 건강체랑 유병자를 해놨는데 유병자들도 이제 수술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과거 몇 달 전하고 틀려진 거는 수술비에 그 100일대 수술비가 예전에 500 준다. 200 준다 이렇게 한도가 있었다면 지금 뭐 1000만 원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2배로 뛴 상황이고요. 그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가 그 3, 4월 들어서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이제 1000만 원, 뭐 500만 원, 뭐 나이 많으시면 뭐 300만 원까지도 줄어들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이제 수술 특약으로 저렴하게 좀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보험료로서.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폴립 진단비, 양성 종양이죠. 폴립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진단만으로도 수술을 하지 않고 진단만으로도 이제 주는 진단비들도 탄생하긴 했는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질병수습은 기본 베이스로 우리 택시 탈 때 기본 요금 내듯이 기본적으로 질병수습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있어요. 1종에서 5종, 뭐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한 620가지의 생명보험에 있는 수술이 들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특약인데요. 근데 회사마다 이 약관이 약간 틀립니다. 약관이 어떻게 틀리냐면요. 1종에서 5종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시술이나 시술도 수술로 인정을 거의 대부분 해줍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일부 회사들은 1종에서 5종에 시술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을 잘 살펴보고 수술비를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종에서 5종 수술 생명보험에 있던 것도 손해보험이 뺏어왔네 해서 와 대단하다 했지만 약관을 보면 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험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20년 납 90세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요. 20년 지금 40대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최대 9만 원까지도 나오고 유병자 플랜은 조금 더 저렴한 이유는 수술 몇 개 빠져서 그럽니다. 이게 우리 예전에 제가 수술비 플랜 강의할 때 보면은 뭐 3, 4만 원이 또 충분히 했었는데 그러게요. 네. 좀 올랐네요. 네, 왜 이렇게 많아졌나 이렇게 네.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보다 종류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담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또 줄일 수도 있으세요. 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넣었을 때 제가 말한 거 오늘 설명한 특약을 전부 다 넣었을 때 이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무해지 상품이나 아니면은 뭐 부분 갱신형이나 이렇게 해서 난 다 갖고 가고 싶은데 좀 싸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보험의 기능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제 정말 우리가 실비로는 확실히 부족한 게 맞고 수술비로 보완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보장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수술비 보험을 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팁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수술비는 어쩔 때 필요하냐면요. 일단은 수술비 같은 경우는 그 건강검진을 받으시러 가기 전에 꼭 가입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다른 질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으로는 우리가 과거 100%짜리 실손이 있었을 때는 수술 특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손에서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술 특약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수술 특약이 16대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실손은 지금 현재로는 급여 90%, 비급여 80%, 뭐 선택진료 70%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세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며칠 동안 또 경제적인 좀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비는 실손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에 우리가 집중을 한 번쯤 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옆자리에 이성일 전문가님도 계신데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마지막 첨언 부탁드릴게요. 예, 김성일 전문가가 얘기 잘했지만 그 수술비 보험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아까 뭐 백내장으로 인해서 뭐 렌즈 삽입술을 할 경우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 실비보험에서 안 되세요. 안 되시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에서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평균 한 600에서 한 9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 그 고객들이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2016년도 전에 실비 같은 경우는 실비에서 다 이제 보상을 받았지만 그 위에 가입하신 분들은 백내장 실손에서 안 나가고 수술비 보험에 좀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뭐 뭐 회사들마다 틀리지만 많이 가입하신 분들은 뭐 1,000만 원도 뭐 받아가신 분들 계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어린 뭐 자녀분들 편도선 수술 저도 예전 어렸을 때 했지만 편도선 수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실비에서 뭐 30만 원 나가고 뭐 질병수술비에서 나가고 했지만 요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 640만 원까지 그냥 간단한 수술이지만 편도선 수술에도 640만 원까지 나가는 그런 보험사가 또 있고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진단금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셔서 보험을 좀 가입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술비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으로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실비로는 부족하고요. 진단비가 비싸셔도 한번 수술비로 보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비싸 보이는 부분은요. 그만큼 예전보다 종료와 보장 금액이 커졌다고 생각하시고 상황에 맞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보험 보완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